글로벌 외신을 전하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오늘 지난번에 예고해드린 대로 새로운 얼굴이 오셨습니다. 이게 웃음 DNA, 그 외신 DNA 이렇게 하던 우리 이름이 뭐였죠? 이상해서 이렇게 빨리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네. 태문영 기자. 아, 태문영 기자. 오케이. 우린 항상 현재 권력 충실합니다. 네. 나를 잊지 말아요. 일조를 살아도. 네, 태문영 기자가 이제 한국은행을 출입하는 바람에 더 이상 안 나오시고. 사실인가요? 한국은행 출입하는 건 사실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혹시 그 뒤에 오신 분이 한국은행 밀어낸 거 확인해 본 아닌가요? 적 없어. 밀어낸 거 아니에요? 자, 어쨌든 자 새로 우리 현예슬 리포터 오셨습니다. 자, 반갑게 좀 맞아주시고. 미모의 자, 노래 한번 하시고. 저 소개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소개하고 노래하고.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새로 외신 인사이드를 맡게 된 외신 리포터 현예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마이크 갖다 주세요. 아니, 진짜 한번 하실 것 같으신데. 진짜 한번 곤란하지. 네. 진짜 자, 스튜디오 분위기가 아주 밝아졌어요. 그전에는 전승기 연구원 처음 나올 때랑 분위기가 그러게요. 비슷한데요.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죠? 칭찬이라고 한 거지, 지금.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선물 리서치 센터에서 환율 관련 시황을 쓰고 있는 전승지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태문영 기자가 빠지면서 잠시 시청률이 떨어졌죠. 여기 분위기가 싸늘하게 굳고 인상 박박 쓰고 이러더니 오늘 이제 또 현예슬 리포터가 와서 분위기가 조금 전하고 지금 확 떨어졌어요. 방금 전에 우리 둘이 막 이렇게 막 열 올릴 때 봤죠. 그때 네. 우리 보통 때 분위기예요. 그게. 근데 이제 현예슬 리포터 오자마자 이렇게 밝아졌어. 역시. 좀 있으면 네. 또 열 올릴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소개해 줘 보세요. 네, 오늘 가져온 첫 소식은요, 이 미국 경제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IMF가 보고서를 통해서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라는 기사였는데요. 사실 지난 한파로 인해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많이 주춤했는데요. IMF는 그래서 경제 성장률을 2.8%에서 2%로 축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 최근에 여러 가지 기사를 봤을 때는 사실 경제 회복 국면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기사를 봤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IMF가 연례 보고서에서 상반되는 보고서를 내놔서 약간 의미가 컸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궁금한 게 미국의 경제 성장이 도대체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그게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연준도 어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죠. 네. 낮췄는데 이제 제일 기본적으로 1분기가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속보치, 그다음에 잠정치,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근데 속보치에서는 플러스를 냈다가 잠정치에 가면서 이제 마이너스가 나왔거든. 그러면서 이제 한파 얘기가 그때 나왔었죠. 한파 얘기가 그때 나온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속보치는 대기업만 가지고 잠정치 갈 때는 중소기업까지, 다음에 완전 최종 확정치가 나올 때는 자영업자까지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그렇게 계산이 차이로 나오는데 어쨌든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성장률은 이러나 저러나 낮아질 수밖에 없죠. 1분기가 뭐 마이너스인데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 누구는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 제니 옐런 연준 의장은 미국 경제가 나빠진다고 보는 것보다는 1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장률은 낮아졌지만 1분기는 이상한 분기다. 이상한 분기.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나요? 2분기 숫자는 또 의외로 또 1분기 때 못했던 부분들이 조금 밀리면은 반대로 또 높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높게 나올 수도 있죠. 일본하고는 반대 패턴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5월 물가가 2.1%가 나와버렸죠, 미국이. 그래서 그거 보고 노이즈하다고. 맞아요. 네, 노이즈하다고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전반적으로 어쨌든 지금 1분기나 2분기의 여러 가지 숫자들이 일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숫자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회복은 지속되고 있다. 다만
속도가 조금 느려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흥미로웠던 점이 이 IMF가 내놓은 정책이었는데 한 3가지 정도 있었어요. 그 지속적인 저금리 정책 하나하고 최저임금 상승 그리고 그 저소득층에게 이제 세금 공제 혜택을 좀 더 늘리자라는 거였는데 이게 전부 다 이제 분배에 관한 정책인 거잖아요. 근데 네. 제가 오늘 여기 이제 출연하게 된다고 1회부터 다 봤거든요. 오. 다 보고 엄청나게 왔는데 공부를 정말, 하고 오시고 네, 열심히 네. 공부하고 왔는데 이제 피케티 열풍에 관해서도 논의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보면 이제 세계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기조가 분배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이 월스트리트지에서도 관련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월스트리트지에서도 그 다룬 내용이 근로자들의 임금이 지나치게 낮다면서 이제 불만을 많이 제기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실질적인 임금 인상 없이는 소비가 개선되기 어렵다라는 그런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더라고요. 어떤가요? 진짜 실제적으로 이제 분배로 성장 그게 제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늘. 오. 항상. 예. 1999년부터 뭐 2000년, 2001년 이럴 때는 저는 열렬한 그 뭡니까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는 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고 나면서 분배 문제가 굉장히 악화된 것을 발견하고는 이제는 분배가 없이는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렵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좀 좌파적으로 들리시겠습니다만 좋게 이야기하면 적중파 그 시점에서 맞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박쥐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어쨌든 내가 질문 하나 던지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그 나도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분배 문제를 좀 개선을 안 하면 지속 가능한 경제가 갈 수 없다고 하는 거는 이제 그건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그거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예요. 어떻게 기업들이 임금을 올려주도록 할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건데 예를 들면 미국은 시간당 임금을 올리잖아요. 그럼 가장 바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월급이 올라갑니다. 실제로. 올라갑니다. 거기는. 근데 우리는 시간당 임금을 올려버리면 대기업은 어차피 영향 안 받고 시간당 임금을 올려버리면 가장 바닥에서 그 시간당으로 일하는 정말 시간당 뭐 4,000원 받고 일을 하는 이 사람들이 잘려요. 우리나라 현실은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를 내가 항상 전민규 박사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사실 그거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해결 못하니까 네 말 틀렸어. 이건 아니거든요. 아니 그건 아니야. 나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맞다고. 맞는데 해결 방법이 어떤 게 있겠느냐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만 움직이도록 땅 이렇게 무슨 정책을 때려버리면은 분명히 그런 부분이 발생할 겁니다. 예전에 무슨 그 노동 조건 개선시킨다고 아파트 외 그 경비원 분들 최저임금을 올렸더니만 강제로 밤에 2시간을 쉬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집에 갈 수도 없는데 그 시간에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사실은 나는 그래서 해결 방법이 임금을 올려주는 쪽에 그런 식의 분배가 아니라 어떤 형태인지 이유 수요를 키워주는 형태의 해결 방법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있다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 있다면은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연결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 유효 수요를 창출하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그게 뭐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나는 이제 그거를 2가지를 보는데 대부분 다 2가지를 봐요. 이렇게 똑같이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하나는 관광객을 얼마나 끌고 들어올 것이냐. 또 하나는 그 노인하고 관련된 복지나 이런 쪽의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할 수 있을 것이냐. 그 2가지로 보거든요. 근데 노인, 고령하고 관련돼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하는 부분은 뭐 자연스럽게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기 쉬운 부분이고 또 그렇게 해 가야 되고. 그럼 관광객을 갖고 들어오는 부분은 어떻게 이게 가능할 것이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관광객이라는 게 대부분 그러니까 관광의 60%는 근거리 관광입니다. 근거리 관광은 비행기로 3시간 이내예요. 관광의 전 세계 관광의 60%가 그런 수요로 나가고 그중에 또 이제 일부는 뭐 멀리 한번 가고 싶다도 있고 일부는 뭐 공부하러 가고 싶다도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60%를 끌어들여오는 건데 이게 아시아 쪽의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한 60% 됩니다. 그리고 이 아시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하고 있어서 중산층의 숫자가 아시아 중산층의 숫자가 좀 있으면 전 세계 나머지 지역의 중산층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로 늘어나는데 중산층이 되면 제일 먼저 발생하는 게 해외 관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관광의 정부청에서 관광에 대한 투자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외국인 관광, 아시아 관광객들을 끌고 들어오자는 게 항상 나의 주장인데
정부가 투자는 별로 안 하더라고요. 그럼 관광은 잘해야 된다 얘기는 어느 하죠. 지역을 개발하면 좋을까요? 전부 다 개발해야지. 예를 들면 이런 국토 거예요. 개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야. 이거 보면은 그리스 대사관에서 나한테 항의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리스가 마지막으로 그 고정자산 투자라는 게 기원전 600년 전입니다. 그게. 그때 신전 세워놓은 거 가지고 아직까지 관광으로 그걸로 먹고 사는 우려 거죠. 먹고 살고 있는 그럼 거죠. 거기다가 4년에 한 번씩 올림픽 할 때마다 성화부 채취해가지고 갖고 와서 또 돈 벌어. 우리도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거지. 좀 로마도 비슷한 거 같고. 그렇죠. 거기도 마찬가지지. 뭐 그 저기 콜로세움 하나 만들어 놓고 아직까지 그걸로 돈 벌고 있잖아요. 거기도. 우리도 그러면 2000년을 내다보고 네, 지금부터 투자. 지금부터 신전도 짓고 자,